자, 일단은 우리 별표 하나 주고 시작합시다. 뭐 할 거냐면 생각이란 걸 먼저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첫 번째 수학을 제대로 배우는 건데, 중학교 때 배웠던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중학교 때의 내용보다 조금 더 힘들어지는 게 고등학교 수학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강조해야 될 거는 매 수업 시간마다 얘기하지만, 수학은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해석해야 되는 학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수학을 공부하는데 맨 처음에 해석을 하고 싶은데, 우리 생각을 해봐봐. 해석이나 번역이나 이런 거, 우리 로제타 스톤 이런 거 들어봤죠? 옛날 이집트 상형 문자 들어봤지? 그거를 앞만 쳐다봐도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해석의 과정을 통하니까 이제 걔네들이 읽혀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수학도 우리가 메인으로는 뭐 해야 돼?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수학 문제를 뭐 하는 게 필요해요? 해석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해석을 하려면 언어의 입장에서는 어휘라는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수학의 입장에서는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수식이라는 친구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수식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자, 우리가 영어에서 수식, 식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얘예요. 이거의 뜻이 식이에요. 정확하게 수식은 mathematical expression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그러면 expression 자체가 수식인데, 이게 영어에서 또 다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얘가 또 다른 의미가 표현이에요. 표현. 생각을 해봐봐.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이제 영어를 막 배우고 외국인하고 딱 앞에 섰어. 그러면 말을 하고 싶은데, 물론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말을 하고 싶은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겠죠. 왜? 그 중에 첫 번째는 뭐 때문에 그래?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음. 두 번째는 뭐 때문에 그래? 어휘가 딸려서 못하는 거야. 만약에 어휘만 충만하다면 자신감 있게 단어로만도 대화는 가능하겠지. 심지어 바디랭귀지로도 대화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수학에서 표현력이다. 그러면 수식을 내가 해석하기 위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표현이다 라고 얘기하자면, 걔네들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빨리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지 라는 망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고등학교의 수학은요, 뭐 퍼즐이나 어려운 문제, 막 계산 복잡한 문제를 푸는 그러한 트로피 얻기 위한 문제들이 아니고, 철저히 계단식으로 이루어진 뭐가 된다? 개념 위주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을 첫 번째 뭐 하셔야 돼?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아니에요. 개념을 뭐 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암기를 바탕으로 머릿속에 넣어두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암기야 그러겠지만, 여러분들 시중에 출판된 도서 중에 이런 도서책이 있어요. 서울대생 중에서 누가 A를 받는가, 이런 책이 있거든요. 공중파에서도 한번 다큐멘터리식으로 나왔는데, 서울대생 중에서 장학금을 받는 평균 성적 A 이상의 친구들이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뭐해? 타이핑 쳐서 암기를 한대요.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서울대생도 그렇게 하는데 이제 갓 중딩 졸업한 우리들이 무시하면 안 되겠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바는 뭐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상을 배우시고 나서 제가 A4 백질 하나 드렸어. 그리고 단원의 제목을 불러드렸어. 그러면 그 제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줄줄 쓸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개념을 장착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공부를 좀 하시는데 여기 보세요. 익스프레션이 식이야. 그리고 그 식은 우리 입장에서 뭐라고 받아들여야 돼? 표현이라고 받아들여야 돼. 근데 식의 표현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식을 이루고 있는 구조적인 요소부터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중학교 때부터 다양하게 배우셨겠지만 습관적으로 식이다라는 단어가 생각나면 fx는 이라고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최근에 많이 썼던 식이 누구야? 라고 얘기하면 2차 식을 가장 많이 썼기 때문에 요거를 쓰도록 하죠. 자,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식이죠. 근데 얘는 식이었을 때 볼 게 몇 가지가 있거든? 자, 여기를 봐줄래요? 칠판 보세요. 여러분들의 대화를 할 때 주체라는 게 중요하죠. 그치? 누구야 뭐 좀 사와라고 해서 콕 집어가지고. 맞아요? 대상에 대한 정확한 콕 집음이 필요한데 수식에서도 식을 표현할 때 대상물을 콕 집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을까? 여기 있어요. 식에서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있게 X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주인공, 즉 선생님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인공 문자, 즉 주목 문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주목 문자는 누구야? 우리가 흔히 배운 변수예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X가 주목 문자면 여기 있는 A, B, C 이러한 친구들은 주인공이겠어? 조연이겠어? 당연히 조연이겠죠. 그러면 이러한 조연 같은 친구들은 누구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야? 상수형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식에서 두 가지 스타일의 문자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죠? 주인공인 주목 문자. 두 번째는 뭐죠? 그 외의 상수형 문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와 여기와 여기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누구로 연결이 되어 있을까라고 보니 더하기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아,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을 때 자, 선생님 만약에요 x의 제곱이라는 애 하나만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얘는 우리가 항이 하나가 있으니까 수와 문자 간의 곱셈만을 이용해서 표현한 식이라고 단항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아무것도 안 써도 앞에 숫자 1이 생략되어 있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항이 하나 있으니까 단항식이야. 그런데 옆에다가 내가 y라고 뺐어요. 그럼 이제 항이 몇 개가 된 거지? 2개가 된 거야. 그럼 항이 2개 이상인 애들은 뭐가 돼요? 다항식, 즉 단항식 또는 단항식의 누구? 합 또는 차로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 3xy라고 썼을 때 문자는 2개지만 더하기 빼기로 연결은 되지 않았죠. 그럼 얘는 단항식일까? 다항식일까? 단항식입니다. 곱셈 또는 나눗셈으로만 이루어진 친구들은 뭐 여기다 또 써볼까요? 자, 뭐 이렇게도 썼어. Z분해라고 썼어. 문자는 뭐 3개나 되지만 곱하기 나누기로 연결된 친구들은 몇 개로 본다고요? 하나로 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도 써있죠. 어떤 문자? 주목 문자라고 써있잖아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주인공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항식에서 항은 뭐가 돼? 각각의 단항식이다. 상수항은 주목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이다. 즉 조연들 얘기했죠. 포함하지 않는 항이다. 세 번째, 특정 항.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특정이라고 콕 집어서 지칭이 되어 있죠.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가에 따라서 그 놈 앞에 주목하는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특정항의 누구? 개수. 만약에 얘들아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2차식을 갖고 와보자. 항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특정하는 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내가 특정하는 항을 얘기하고 싶어. 뭐라고요? 불러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렇잖아요.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유민이 맞지? 불러. 이름을 알아야지 부르지. 그러면 그 부를 때 이 친구를 어떻게 불러? 특정항의 개수, 특정항의 차수. 아, 그러면 너는 1차 항. 누구를 가지고 부르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 항의 차수. 어떤 차수? 주목 문자의 차수를 가지고 부르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개수는 누가 되시겠어요? 주목 문자를 제외한 숫자. 그럼 뭐예요? 개수는 마이너스 3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써있지만 다항식은 누구로 연결되어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합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특정의 차수는 뭐가 돼? 주목 문자의 개수예요. 주목 문자의 개수. 그 다음에 다항식의 차수 5번은 뭐예요? 가장 큰 친구가 대표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건 항이 3개니까 다항식이죠? 니는 몇 차식이니? 2차식이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단어 주목문자, 주인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다가 X라고 썼어. 그럼 지칭을 해준 거지, X라고. 맞아? 자, 그럼 봐봐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자, 요렇게 썼습니다. 그럼 주인공 문자가 누구죠? X라고 지칭이 됐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렇게도 한번 더 써볼게요. 그러면 얘들아, 주인공인 문자가 차수를 담당하는 이름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건 방금 배웠지. 그러면 얘는 차수가 1차라는 게 중요하죠. 그럼 얘가 여기나 중간에 껴있으면 조금 읽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요 X를 어디로 보내? 맨 뒤로 보내는 거지. 그래서 자리를 의도하게 3, Y, Z라고 먼저 쓰고 뒤에 X라고 쓰게 되면 지금은 색깔 구분을 드렸지만 요 흰색은 주인공이 아니니까 우리는 무슨 취급받아야 돼? 숫자 취급을 받는 상수형 문자가 되고 요 X는 누구라고? 변수형 문자가 됩니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선생님 저기에는 Z가 없는걸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지금 문자가 몇 개 있죠? X, Y, Z 3개가 있죠. 그러면 주인공이 단독 주연이야. 근데 공동 주연도 있을 수 있잖아.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 X. 근데 선생님 나는 주인공도 Y로 만들고 싶어요. 아니 남주가 있으면 여주도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럼 같이 표현을 해줘야지. X가 주인공이야. Y도 주인공하고 싶어? 옆에다가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표현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야. 어떻게? 주인공이 여기 있으면 자 얘들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요거 좌표 순서상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뭐 3,7 이런 좌표 아니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X, Y가 뭐가 된다? 주인공이에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식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 약간 복잡해지지. 그렇잖아. 주인공이 둘이니까. 그러면 얘들아 최대한 이쁘게 써볼까? 3Z, X, Y 더하기 2Z, Y 이렇게 썼어. 자, 그럼 여기서 하는 질문. 자, 너는 항이 2개가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무슨 식? 다항식. 너 몇 차식이야? 나 X에 대한 1차식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내가 지금 뭐라고 했는지 잘 느껴봐요.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 방금 전에 나는 X에 대한이라고 얘기했지. 알게 모르게 이 주인공 문자를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X에 대한 1차. 근데 여기 보세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X, Y지. 맞아요? 그럼 X, Y라고 치자면 나도 1차고 나도 1차인데 X에 대해서 1차고 Y에 대해서 1차지. 근데 나는 지금 저 친구는 주인공 문자가 누구라고? X, Y에 대해서 몇 차겠어요? X 1차 하나 있고 Y 1차 하나 있으니까 X, Y에 대한 표현 잘 기억하세요. 얘는 X에 대한 1차, 얘는 X, Y에 대한 몇 차? 2차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에 포인트는 누구야? 주인공을 잘 따져서 차수와 개수를 혼돈하지 않도록 합시다 라는 게 기본입니다. 그건 가격이고 우리는 수학 입장에서 뭘 봐야 돼요? 내림 누구? 차.
차의 순서. 아까 차수 1차, 2차, 3차 이런 거 있었었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뭐 잘 안 쓰지만 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썼어. 그럼 얘를 항이 4개짜리 다항식을 썼지. 근데 얘는 일단은 가장 큰 차수가 3차니까 얘는 무슨 식이 되겠어요? 3차식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3차식이 되는데 여기에 3차, 2차, 1차 이 상수항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0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차까지. 그럼 지금 차수가 3, 2, 1, 0으로 가는 차수가 뭐하고 있죠?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내려갑니까? 주인공 문자의 차수가 내려가는 순서로 배열해 주세요 라는 게 뭐예요? 내림차순이라는 거야. 식을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름차순은 반대되는 개념인데 많이 안 써서 그냥 패스할게요. 우리가 교과서든 책이든 개념서든 뭐든 맨 처음에 성질이라는 단어가 보이시게 되면 이제 준비하는 거야. 뭘 준비하냐면 연산을 시켜야지 라는 걸 준비하는 거야. 모든 단어에서 다 그래요. 개념 정의. 자, 먼저 첫 번째 스텝으로 가야 되는 게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개를 가지고 연산을 시켜요. 이게 수학책의 기본적인 진행 방향이에요. 그러면 다항식의 연산에 대한 성질은 뭐 크게 논할 거 없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자, 실수처럼 해. 별 차이 없어. 대신에 123 더하기 27을 합시다. 150이죠? 맞아요? 근데 이 27을 여기다 써서 393이라고 만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 이유는 뭐죠? 적절한 자리수, 즉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맞아야지만 뭐 할 수 있는 거야?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룰이 있죠. 맞아?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 계산하고 싶다고? 다항식.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봐봐 얘들아. 3x의 제곱 더하기 3과 2x 더하기 7이란 친구를 더했어. 그러면 얘는 자릿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뭘 봐줘야 돼? 주인공 문자의 차수에 따른 내림차순 이후. 응? 말이 너무 빠른데요? 그냥 뭐야. x에 대해서 차수대로 순서 있게 써봐. 아까 내가 숫자 뭐라 썼지? 1이라고 쓰자. 그럼 얘는 내가 여기가 원래 아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근데 내가 여기다 뭐 했어? 자릿수 맞춰주는 것처럼 차수를 맞춰서 써줬죠. 근데 얘는 원래 없는 거니까 1차 항의 자리지만 앞에 개수를 뭘 쓴 거야? 0을 쓴 거지. 그럼 내가 지금 뭘 맞췄어요? 자리, 즉 차수를 맞췄으니까 계산하게 되면 3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8이 된다.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동류항이라는 말이 있어요. 동류항. 이름만 들어도 동자를 보게 되면 같을 동자라는 한자를 써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치, 치영아? 그러면 뭐가 같은 애들일 건가? 라고 물어보는 거야. 뭐가 같은 애들인 건가? 자, 그럼 얘들아 봐봐요. 여기에서 얘하고 얘하고 같은 라인에서 맞춰서 계산을 했죠. 맞아? 만약에 내가 여기에 x의 제곱이 있었으면 얘하고 얘하고도 더 묶어서 뭐가 됐을 거예요? 4가 됐을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동류항이라는 건 어떻게 느끼시면 돼? 주목 문자 기준으로 같은 차수의 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같은 차수의 애들은 뭐 할 수 있어요? 묶을 수 있어요. 즉 더하고 빼기가 가능해집니다. 묶을 수 있다라는 건. 여기 4x의 제곱이라는 건 정확하게는 3 플러스 1의 x의 제곱으로 묶었잖아요. 맞아? 자, 여기 보세요. 이거는 필요 없는데 여기만 한번 더 봅시다. 자, 여기 뭐가 되죠?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m과 n이라는 문자가 있으면 오히려 해석이 힘들어. 솔직하게. 그래서 숫자로 바꿔줄 거야. 자, a의 4제곱이라는 거는 의미가 뭐죠? a 4번 곱한 거죠.
그럼 A의 제곱이란 건 뭐가 돼? 2번 곱한 거지. 나눴어. 그러면 A 분의 A니까 약분 시키면 누구만 남죠? A 제곱이 남죠. 응? 너 왜 이렇게 다 아는 거 얘기하니? 그러면 그 제곱이 누구랑 똑같은 거야? 4-2랑 똑같다라는 건 알고 계신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 자, 여기가 4가 됐어.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될까? 4 빼기 4가 되니까 A의 몇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0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A 4 빼기 4의 의미는 뭐가 되죠? A 4제곱 분의 A 4제곱의 약분되면 누구 나와요? 1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죠? 지수법칙에서 0제곱이라는 친구는 결과가 누가 나온다고? 1이 나온다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아, 제가 아까 여기다가 2차, 1차, 그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썼어? X의 0차라고 썼죠? 맞아요? X의 0차, 뭐 99% 맞는 말이긴 한데 0차는 누구라고요? 1이라고 봐서 여기다가 0차라는 표현을 써드린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냐면, 얘들아, 고등학생 입장에서 0을 0번 제곱했어요는 1이요가 아니에요. 얘는 정의되지 않음으로 비껴가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버그 같은 거라서 문제에 안 나와. 그래서 콕 집어서 여기 보세요. A가 누가 아니다라고 써있죠? 0이 아닐 때의 0제곱은 뭐다? 1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항식 A, B, C가 존재하는데 A 더하기 B와 B 더하기 C와 C 더하기 A가 각각의 다항식으로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나는 X-2는 B 플러스 2C를 만족하는 X를 구하여라. 자, 보세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X라는 친구죠. 그런데 X라는 친구가 있는 자리에 어디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마이너스 2A가 같이 있어요. 자, 그럼 얘들아, 사소한 거지만 이걸 기억해 주기 바래. 니네 머릿속에서는 마이너스 2A가 1로 넘어가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기다가 2A를 더했어. 왜 더했지? 라고 얘기하면 얘가 서로 뿅뿅 없어지니까 누구만 남게 되죠? X만 남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써져 있는 이 기호는 누구죠? 이꼴. 등호죠, 등호. 맞아요? 여기에 노란색으로 2A를 더했으면 여기에다가도 뭐 해줘야 돼요? 2A를 더하셔야 되겠죠. 흡사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내밀어라. 이런 느낌으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등식의 성질이라고 얘기해요.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 다 성립합니다. 목적은 뭐죠? 라고 얘기하면 요게 뿅뿅뿅 사라지는 모양새예요.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나는 B인데, 자, 두 번째 거슬림. 그래요. 더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더하라고 그랬지? 동류항을 이용해서 같은 문자, 주인공 문자의 차수끼리 묶어라 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2A 더하기 B 더하기 2C야. 가장 노멀한 거. 자, 얘들아, 이거를 다 더해주세요. 이거 다 더해볼래? 이거 다 더하면 좌변만 봐봐. A 몇 개 있어요? B 몇 개 있어요? C 몇 개 있어요? 2개씩 있죠. 그러면 그놈의 결과가 2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러면 당연히 나는 이놈의 결과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산합시다. 제곱 니네 없어져? 그러면 누구야? 2x의 제곱이야. 자, 주인공 문자를 지정을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짝 혼돈이 있지만 다 같은 모양을 갖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계산도 바로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5xy에 마이너스 xy니까 더하기 4xy입니다. 자, 5y 제곱에 어떻게 되겠어? 더하기 4y의 제곱이죠. 그러면 선생님 2를 약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얘 없어지고 얘는 2로 가고 얘도 2로 가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어? 되겠어? 아니 그러면 얘는요. 아, 선생님 끝났네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누가 된 거죠? A 더하기 C가 됐으니까 얘하고 얘를 더하시면
답입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잠깐 이거 한 번 더 써먹을 수 있어요. 뭐예요? 기억하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얘죠. 거기서 얘를 빼면 누구만 남아? C만 남지. 그럼 C 단독 구할 수 있죠. C를 단독 구했으니까 B도 구하고 B를 구했으니까 A도 구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기억해 주세요. 이런 스타일의 연립 방정식에서 얘를 구할 수 있으면 다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 선생님, X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이거 한글 뭐라고 써 있어? X에 대한이라고 써져 있지. 정확하게 주인공을 콕 집어줬지. 맞아? 주인공을 콕 집어줬어? 그럼 이제 A라든지 이런 애들, O 이런 친구들은 상수형 문자, 즉 상수 취급을 받을 건데 여기 또 아무런 단어 하나 있죠. 전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개식들을 막 하면 자 얘들아 여기서 X 1차, 1차, 1차니까 전개하면 가장 높은 차수는 X의 몇 차가 나오겠어? 3차가 나오겠지. 요거 잘 기억해 지금. X의 제곱의 개수가 또 이게 진짜 대놓고 18이랍니다. 개수가 대놓고 18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선택의 기로를 하나 드릴게요. 전개할 거야? 정우 해야 되겠지. 전개할 때 그러면 선생님 저는 배운 집 자식이라 전개할 때 머리를 쓸게요. 어떻게? 그러면은 요렇게 가로 잡고요. 요렇게 잡고 요렇게 해서 1차항 3개로 전개할게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묶거나 안 묶거나 뭐 큰 차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순서는 뭐야? 이거 2개 전개하고 마지막에 이거 곱해서 즉 이 문제 풀이의 순서는 뭐죠? 전개를 하고 뭐 하겠다요? 내림차순으로 정리까지 하겠다요. 그랬을 때 뭐가 돼요? 제곱의 즉 얘가 뭐가 되겠죠? x 2차라고 콕 집었잖아. 특정항의 개수 찾겠다라는 거겠지. 맞아? 그런데 얘들아 물론 여러분들 안 되시면 이렇게 푸시는데 아이디어 생각 좀 해보자. 아까 제가 이 전개식의 가장 높은 차수는 몇 차라고 그랬죠? 왜 3차죠? 3차니까 3차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지? 왜 3차지? 라고 얘기하면 자, 나는 이걸 전개할 때 괄호 하나, 2개, 3개에서 전개가 들어갈 건데요. 자, 요거 하나 아이디어 생각해 봅시다. 뭐 생각할 거냐면 자, 봐봐.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있어. 물론 암기가 돼서 바로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친구를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AA 더하기 AB 더하기 BA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지 않아? 그러면 뭐 여기까지 있네. 아무런 느낌도 안 올 거예요. 물론 뭐 다 써줘도 안 올 겁니다. 그럼 얘는요? 이것도 암기해서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다가 뭐 한 거예요? 한 번 더 곱한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거니까 전개를 했을 때 여기 2라고 묶지 말고 일단은 각각 다 전개해보자. 몇 개 나오겠어요? 그러면 8개 나오겠지. 여기서 4개랑 여기서 2개랑 하면 4개, 4개 총 쓸 게 8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써볼까? 얘랑 하게 되면 결과가 누가 나와요? A다. 맞아? 그 다음에 쓰면 A, B, A, B, A, B, A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시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무슨 아이디어인데요? 라고 하게 되면 여기 봐봐. 가로 몇 개 있어? 가로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럼 여기에서 2개 중에 A를 뽑아서 계산할 때 A 또는 B가 계산이 되죠. 여기 보시면 가로가 2개니까 여기서도 계속 몇 개 썼어요. 2개씩 썼지. 여기는 가로 몇 개입니까? 3개죠. 그럼 쓰는 애들이 몇 개씩 나왔어? 3개씩 나왔지. 3개씩 나왔을 때 여기서부터 볼까? 여기는 솔직히 A 제곱이니까 2차항으로 가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가로가 2개였을 때 이렇게 전개를 생각하시게 된다면 A라는 친구를 선택했을 때 그 A는 얘도 계산될 수 있겠지.
그럼 전개 입장이 요렇게 두 번, 그 다음에 요렇게 두 번, 총 몇 개가 생긴다? 4개가 생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얘들아, 여기 보세요. 선생님, 네 말에 따르자면 이 뒤에 또 쓸 게 뭐 있어요? 여기서 A가 3개였죠. 여기서는 A가 몇 개였어요? 2개지. 왠지 또 룰이 보이지 않니? 룰에서 지금 B가 여기서 여기 자리 바꿨지. 더 이상 B가 자리 바꿀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럼 계산 끝난 거야. 그럼 이 다음에는 뭐 쓰고 싶어? A 2개였으니까 이제 A 하나짜리. A 하나짜리 뭐야 돼?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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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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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맞지? A가 지금 또 한 개짜리 다 썼죠? 그럼 이제 A가 어떻게 돼? 없겠지. 그럼 누구 남아? B, B, B. 그럼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근데 선생님, 그럼 가로가 4개짜리도 돼요? 4개든, 100개든, 10개든 상관없겠죠. 그럼 여기다 n번 곱해도 돼요? 되겠지. 아이디어를 이제 확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언제 배우면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 이항 정리라는 친구를 또 한 번 배울 거야. 난 그 아이디어를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야. 제가 고1, 고2, 고3까지 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예비 고1이시죠. 어린 친구들인데 지금 잘 잡아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3년 후에 피눈물 안 흘리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성향 중에서는 뭐 옛날로 치자면 나는 문과인데 라고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그런 것도 이제 잘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에서 내가 주인공 문자를 A라고 잡자. 그 A의 2차항의 개수를 찾고 싶어. 그럼 누구만 보면 돼? 얘만 보면 되지. 맞아요? 얘만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보셨을 때 잘 생각해봐. 가로 A 플러스 B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자, A를 2번 뽑는 상황을 만들고 싶은 거야. 자, A를 2번 뽑는 상황. 요렇게 2번 뽑을 수 있지. 맞아요? 요렇게 2번 뽑을 수 있지. 맞아요? 요렇게 2번 뽑을 수 있지. 맞아? 그러면 A 2개에 B 하나 뽑는 가지수가 총 몇 개 있어? 하나, 둘, 세 가지요. 그래서 3BA 제곱이라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X의 제곱의 개수면 X를 몇 번 뽑아야 돼? 가로 3개에서 X 몇 번 뽑아야 돼? 2번 뽑아야 되지. 그 나머지 하나는 X를 뽑으면 안 되죠. 누굴 뽑아야 돼? 상수를 뽑으셔야 돼. 그럼 X를 뽑을 때 첫 번째, 요렇게 뽑았다고 치자. 그러면 X 뽑았죠? EX 뽑았죠? 그 다음 누구 뽑으셔야 돼요? A 뽑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X 여기서 2개 뽑았으니까 이번에 여기서 2개 뽑도록 치자. 그러면 EX 뽑았죠? X 뽑았죠? 여기서 누구 뽑으셔야 돼? 상수 뽑으셔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또 마지막에 누구? 이렇게 뽑아야 되겠죠. X 뽑았죠? X 뽑았죠. 그 다음에 상수를 여기서 뽑아야 되니까 뭐가 돼줘야 돼요? 3A 플러스 5라고 뽑을 수 있겠죠. 그럼 나는 힘들게 전개 안 해도 찾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요, X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 야, X의 제곱, X의 제곱, X의 제곱. 동류형으로 묶어볼까요? 가볼까? 자, 앞에 중괄호 열자. 니네 누구야? 그러면 나 2A인데요. 니 누구야? 그러면 나 2 곱하기 얘니까 이거 뭐가 돼?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죠. 여기다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 쓰시고 닌 또 누군데? 그러면 나는 더하기 3A 플러스 5라고 쓸 수 있겠지. 그리고 누구로 묶어주는 거야? X의 제곱으로 묶어줍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수월하게 했네? 계산해봐봐. 얘랑 계산하면 5A 빼기 4A니까 A. 나랑 계산하면 누구 돼요? 더하기 3. 그 X의 제곱이 누구야? 18 X의 제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A라는 친구는 누가 나오겠어? 15입니다. 라고. 자, 다항식을 얘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QX와 RX라고 표현하자. QX하고 RX는 뭐야? 주인공이 X인 식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맞아? 그랬을 때 Q3, R2 이 값을 구해서 더해달래. 그러면 얘들아 볼까? 선생님
이런 표 하나만 달아주세요. 그래. fx, x가 주인공인 식이 있는데 그 친구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에 걔를 나눠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나누는데 누구로 나누라는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라는 거지. 그럼 나눌 때 여러분들의 첫 번째는 뭐 할 거예요? 직접 나눗셈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직접 나눗셈이요? 이런 게 있단다.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를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눌 때 직접적으로 나누는 건데 우리 흡사 이런 느낌이에요. 14를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3, 4, 12에 12하고 빼서 2. 몫이 4고 나머지가 2라는 나눗셈 하시듯이 하시는데 문제는 나는 자릿수가 있지만 난 누가 있다? 차수가 있다. 난 차수가 있어. 자릿수와 차수가 똑같다고 느끼시면 돼요. 그럼 빼야 되는데 요거 자 아까도 다시 써드릴게. 14를 3으로 나누면 4까지 갔어. 왜 갔지? 요거 없애먹으려고. 맞잖아.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14인데 여기 3 곱해서 9 해가지고 5 한 번 더 나누는 그걸 남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다항식끼리의 나눗셈에서 직접 나눗셈은 한 번 더 나누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빼졌을 때 없어지는 쪽으로 몫을 만드시면 됩니다. 가자. 누구 곱해요? 3x 곱해요. 3x를 곱하면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3x가 되겠죠. 두 개를 빼시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면서 차수 다운돼서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또 한 번 안 나눠지게 야 나는 x의 제곱이야 나는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을 곱하겠죠.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을 빼십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여기 있는 친구 몇 차? 2차. 여기 있는 친구 몇 차? 더 이상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럼 나눗셈이 끝난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친구가 누가 되는 거죠? 몫이죠. 이 자리에 있는 친구가 누가 되는 거죠? 나머지죠. 그래서 이 친구가 QX, 이 친구가 RX라고 얘기해서 3 대입하면 8, 2 대입하면 누구예요? 마칠. 그래서 더하면 누구? 1이다. 얘들아, 선생님 나 이 정도는 알아요 라는 거 분명히 있죠.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요 단어들이 있어. 변형이란 단어들이 있어. 근데 변형이란 단어를 봤는데 얘가 약간 또 뭔가 공통적인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 누구요? 그랬더니 여기는 A 플러스 B, 여기는 A, B의 곱. 그 다음에 여기도 A 플러스 B, 여기도 A, B의 곱. 그 다음에 여기도 A 플러스 B의 A, B의 곱. 물론 여기 A 플러스 B가 한 번 더 있죠.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고.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돼? 여기도 플러스가 있고 여기도 누가 있어요? 곱이 있죠. 그럼 변형에서 지금 뭐 선생님 빼기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선생님이요 변형이란 단어에 해당하는 곱셈 공식들을 봤더니 합과 누가 보인다? 곱이 보입니다 라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다음 친구하고 연결이 돼요. 누구 얘기하는 건데 2차 방정식에서 우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친구하고 한 번 더 조인이 돼요. 한 번씩 배운 사람들은 다 알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대다수의 친구들이 모르는데 이 전에 이 합과 곱이 누구랑 조인을 먼저 하냐면 인수분해랑 친구랑 조인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그놈에 대한 증거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4번에서 있어요. 자, 정확한 풀 네이밍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처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식만들기예요. 근데 뭐를 하느냐? 합과 곱을 알았을 때 식만들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합과 곱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하고만 연결이 있을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그 전에 벌써 한 군데 거치고 갔어요. 누구? 인수분해라는 거. 그래서 이건 나눗셈의 방법이고 우리는 나눗셈의 방법 중 뭘 했어요? 직접 나눗셈을 방금 같이 풀었지. 3-3번에서. 근데 여기를 보니까 잠깐만. 여기 보세요. BQ 더하기 R이라고 써져 있죠. A를 B로 나눴을 때 아까 Q가 몫이라고 그랬고 R이 나머지라고 그랬잖아. 이거 어떤 느낌이지? A라는 친구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누구라고? R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얘보다 얘가 되게 컴팩트해 보이지? 맞아? 그건 사실이잖아요. 컴팩트해 보이잖아. 그러면 잠깐 살짝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면 얘하고 다르지가 않지. 똑같지. 왜? BQ의 곱에다가 R을 더한 게 A예요. 맞지 않아?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일단은 A는 B로 나눴을 때 여기에서 차수를 웬만큼 정리하고 여기에다가 나머지를 적당하게 정리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썼을 때요, 나는 이 친구가 A면 이 친구가 B라고 했을 때 목 역할하는 Q가 필요하겠지. 근데 직접 나눗셈과 똑같아. 어떻게 돼? 차수를 아래로 까 내려가는 느낌이야. 나머지가 나오기까지. 그러면 3차도 까고 2차도 까고 몇 차는 남아줘야 돼? 1차나 그 이하 상수항은 남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난 이제 뭐예요? 얘랑 여기 있는 친구를 곱해서 이 새끼를 죽이기 위한 게 목적이야. 여기는 몇 차가 최고차항이죠? 3차. 여기는 몇 차죠? 2차. 그럼 여기는 몇 차 올 수밖에 없어? 1차. 근데 어떤 1차? 쟤가 3x 세제곱이니까 내가 여기에 뭐 올 수밖에 없어. 3x 올 수밖에 없지. 그럼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인데 나는 여기까지 죽여야 돼. 여기서부터 남아도 돼. 왜? 얘가 2차니까. 그럼 이게 죽으려면은 마이너스 4x의 제곱이 여기도 나와줘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3x의 제곱이야. x의 제곱이 하나 더 필요하지.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 마이너스 1이 필요하잖아. 그럼 다 더. 그럼 여기 보세요. x의 세제곱,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x의 제곱 나왔지. 맞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 계산해? 1차항 계산합니다. 1차항 여기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 곱하면 누구야? 플러스 x지. 맞아? 얘랑 하면 뭐야? 플러스 3x지. 플러스 4x야. 근데 여기는 몇 x야? 그냥 x지. 여기는 4x인데 여기는 그냥 x야. 우리 둘은 같대. 그럼 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 3x. 너는 마이너스 2인데 나는 마이너스 1이야. 어? 마이너스 1.